반갑습니다. 고등영어의 논리적 접근 배구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가재울고등학교의 내신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식의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 어떤 특징과 그 다음에 실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내신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지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식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재울고 내신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모의고사와 내신의 등급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명땡고 학생과 그 다음에 가재울고 학생 이렇게 두 학생을 분류를 해봤는데, 둘 다 이제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둘은 이제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영중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1등급, 즉 모의고사와 그 이후에 치러진 내신에서 둘 다 1등급을 맞았던 반면, 우리 가재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와는 달리 중간고사에서는 조금 고배를 마셨죠.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두 학생은 공통적으로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점수상으로는 비슷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학 시점이 달랐어요. 명중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방학 때부터 꾸준히 해왔었던, 준비를 해왔었던 학생이고, 가재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3월에 내신이 시작되면서부터 저와 함께 했었던 학생입니다. 자, 보통 이제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내신이 사실은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조금 쉽죠. 어떤 중학교 내신을 폄하하려는 그런 목적의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서 한 2과, 많아봤자 한 3과, 그리고 그 교과서의 양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과 정도가 이 중학교 내신에 비해서 양도 길고, 양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부교재라는 것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게다가 문법적인 용어라던가 그 개념에 익숙치 않게 된다면 내신 수업만 가지고 커버 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제한적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학생은 좀 고배를 마셨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강조하는 거를 뒤에서 그 내신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보실 것은 그 우리 학교의 교재 그리고 그 범위입니다. 일단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부교재 이렇게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고1은 한 2과 정도, 그리고 고3, 고2 같은 경우는 한 2과 반에서 한 3과 정도, 요 정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리딩 파워라는 교재를 쓰고 2학년 때는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고2 교재를 씁니다. 자, 그런데 범위를 보시면 약간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범위 자체가 1학년 때는 부교재에서 16에서 20지문 정도 나오는 반면 2학년 때는 24에서 28지문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략 한 30% 정도 더 많아진 범위를 갖다가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타 학교와는 달리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 부교재 비중과 교과서 비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부교재가 좀 부실하다 싶은 경우에 한 10지문 정도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한 그런 지문들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실질적 예시를 보시고 여기서 우리 학교의 특징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뒤에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이제 고2의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제가 고1 거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는 이전까지의 가재울고등학교 시험에서 이 고2 시험이 살짝 바뀌었어요. 살짝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이 경향이 고1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지금 이 지문에 관련된 것은 5번 문제, 즉 밑에 보시면은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프로모트라는 단어의 같은 쓰임,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의 예문 중에서 같은 의미로 쓰인 걸 골라라,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A부터 2번까지 밑줄 쳐져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구간을 제가 잘라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5번 문제, 프로모트라는 단어가 쓰인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밑줄친 프로모트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1번부터 5번 중 고르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promote가 사실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촉진하다, 그 다음에 승진시키다, 그리고 홍보하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일단 촉진시키다라는 뜻으로 들어갔지만 1번부터 5번의 보기는 거기에서 세 가지 뜻이 다 나왔겠죠. 즉, 어휘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쓰여진 의미 이외에 다이어 그리고 유의어로서의 의미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며 여기에 플러스 새로 보게 되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문을 해석하고 여기에서 그 의미 차이를 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요구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기초 실력에 대한 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맞대이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지금 여기 문법 문제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A에서 E 중 A, B, D 요 세 개가 틀린 문제였어요.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A와 B는 뭐 특기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D번이 이제 관건인데 D번은 여기 있는 이 R, 이 동사 R가 is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앞에 있는 at부터 scientist까지의 이 구간이 주어가 아니고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와서 강조되며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꿔버린 도치 문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에 있는 the unique human ability라는 이 부분에 맞춰서 단수 동사 is로 바꿔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만 보면은 그렇게 풀 수가 있는데 관건은 뭐냐? 원래 있던 원문, 즉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원문은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것처럼 at the heart of these scientists theory라는 식으로 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는 the theory of these scientists 하면서 둘을 바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에 복수명사로 끝나는데 걸려들어서 이걸 그냥 못 보고 지나친 학생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전과는 다르게 지문의 변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019년도까지는 우리 이제 그 가재울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사실상 굉장히 단순한 정도의 변형만 있었어요. 즉 지문 자체가 변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요런 데만 변형했던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전까지는 본문만 외우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갖다 딸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변형이 있다 보면은 아이들 자체가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긴가민가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심화되는 게 다음 문제인데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같은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보시면 1번 문제가 어법상 옳은 것을 1번부터 5번 중 틀린 부분을 갖다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서술형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법 문제 1번부터 5번 중 고르는 문제는 결국에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including으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이게 5번이 정답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원문 그대로였거든요. 관건은 뭐냐? 4번입니다. 4번은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맞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맞는 문장에다가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장난질을 쳐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문장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simply put, digital signage refers to huge digital screens 하고 which allows라고 실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래가 on which pictures and videos are displayed 문장 끝.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서 it allowed 여기서 it allowed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즉 원래의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걸 갖다 봤을 때 내가 외웠던 거랑 틀리네 하면서 4번인가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 버렸던 거죠. 게다가 원래는 여기가 allowed다 보니까 allowed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상당히 교묘하게 내고 있는 거죠. 이전과는 달리. 즉 정답이 아닌 선지에도 변형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고난도 문제로 재탄생하게 된 거고 거기다 더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시험 쳤던 것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술형 1번입니다. 자, 서술형 1번 보면은 여기 이제 A에 쳐져 있는 with fresh fruit on it 이게 이제 with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인데 즉 신선한 과일이 그 위에 나타난 채라는 이 구문을 같은 의미가 되도록 displaye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즉, 이 문장을 바꾸되
디스플레이들을 일단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맞춰져 있는 틀, 빈칸 5개의 틀을 온전히 지켜주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 전치사 on이 맨 뒤에 남아있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걸 관계대명사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displayed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본문을 외운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난이도의 문제인 거예요. 창의적인 해결법, 그리고 사고의 전환, 그리고 기본적인 구문과 문법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차이가 발생했던 겁니다. 즉, 기초 실력은 비슷하나 오랫동안 기초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던 학생의 경우에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2등급, 3등급을 맞았고 더 문제인 것은 이런 식으로 준비 과정 없이 내신을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교정하고 또 그걸 좀 더 향상시키고 이럴 때의 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나머지 1등급으로 점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즉, 한 2, 3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실력을 1년여에 걸쳐서 결국에 1등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제 범위, 우리 학교 출제 범위 정도는 중 혹은 뭐 이제 중하라고 봅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에서 내는 그런 범위를 보게 되면은 교과서가 한 2지문에서 3지문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에서 출제되는 게 모의고사 지문 양으로 봤을 때 40개 지문 정도 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여 지문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편이죠. 그러니까 출제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이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의 난이도 자체도 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고1인데 고2 지문을 쓴다던가 고2인데 고3 지문 혹은 외부의 어려운 수필이라던가 에세이 뭐 이런 지문을 갖다 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학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즉 범위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이라고 봅니다.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 이전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지얼고등학교의 경우에 중 혹은 중하라고 봅니다. 본문을 외워가지고 이제 맞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값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전까지는 80점 후반 정도까지 맞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문제의 어떤 유형 자체가 어렵게 변형된 이후로는 본문만 암기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점수의 최대치가 70점 초반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받쳐주는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중상에서 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고 그 주범은 결국에 문법 문제와 난이도가 높은 서술형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관건은 이 부분인데 문제 유형과 난이도 조절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강의한 지 20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그 서울에서 내신을 갖다 진행해 보면 크게 내신을 내는 패턴이 3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본문을 거의 그대로 내는 학교. 이 학교에 해당하는 게 2019년까지 우리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은 보통 본문만 외우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즉 성실도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인 본문만 그대로 내는 학교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추가한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은 도깨비용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 2개씩 넣어놔서 변별력을 약간 더 주는 거죠. 이런 학교들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3번째 타입으로 변환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문에 있는 것을 내긴 내되 변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내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본문만 외워서는 절대로 해결을 볼 수가 없는 것이며 결국 1, 2, 3등급의 급간 차이가 그러한 기본 실력에서 얼마만큼 받쳐주는지 또 실제로 임기응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문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문과 어휘의 그런 변형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에서 아까 전에 보신 그 마지막 문제처럼 창의적인 해결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략으로 어떤 식으로 녹여낼 것인가? 자, 정규와 내신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정규에서는
첫 번째, 불안한 문법 용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단 이제 1학년들, 특히나 1학년들을 이제 데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문법 용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업을 하는 중에, 특히나 이제 내신 수업을 하는 중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뭘 알아야 물어볼 텐데 문법에 대한 용어도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뭘 물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신 기간 그 짧은 한 5주에서 6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업을 하면서 모든 내신에 나오는 문법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 훑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스노우볼처럼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용어에 대한 그러한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용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개념을 체득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징검다리 1단계, 2단계, 3단계 변형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서 결국에 이거를 내 걸로 체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까다로운 구조의 문장을 분석하고 작문을 해보는 게 필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 구문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내신에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초 실력 함양과 그 다음에 본문 암기. 근데 이 두 가지 다 구문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을 암기하려고 해도 문장의 구조를 알고 외우는 것과 아예 모른 채 그냥 그림 보듯이 눈으로 복사해서 쓰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외울 때 스트레스가 덜해지냐 커지냐 이런 것도 그렇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결국엔 구문을 통해서 작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문 실력이 늘어야 결국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서술형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1, 고2 정도의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어휘를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유의어 이런 수준으로 확대해서 내가 숙지를 먼저 해놓을 필요가 있죠. 내신에서 이걸 모두 다 다뤄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드릴, 즉 워크북이죠. 워크북을 통해서 본문 암기를 유도해 줘야 됩니다. 즉, 한 가지 형태의 본문 암기만 보다 보면 그거에만 익숙해져서 결국에 다양한 문장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의 베리에이션을 두고 그걸로 여러 가지로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 지문, 2차 지문 숙지를 드릴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연습 문제 그리고 4차 실전 문제를 풀이를 함으로써 점점 더 실력 함양과 그 다음에 실전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문의 내용 그리고 문법, 어휘, 구조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문장만을 엄선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 형태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교는 말도 안 되는 문장에서 빈칸 뚫어놓고 그걸 내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논리가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휘, 내용, 그리고 문법, 구조 이런 데서 가치가 있는 문장에서 결국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선생님의 시선에서 보고 엄선해서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테스트 시간 엄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학생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테스트 시간을 엄수해서 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조성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규와 내신을 나눠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를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내신 프로그램은 이제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머가 워크북을 통해서 구문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구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향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보면은 세 가지 책을 쓰고 있는데 메인 텍스트와 워크북 그리고 복화책을 쓰고 있습니다. 복화책은 시중에 있는 걸 쓰고 있고 나머지 두 책은 제가 직접 집필한 거를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제 메인 텍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Paradigm for Grammar라는 책인데 문법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용법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 문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간단한 문법성 판단 문제를 위주로 해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혹은 내신 유형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신 기출과 내신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혹은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한 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해놨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수능 유형 문제도 역시 빠질 수는 없겠죠. 이와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운다면은 투부정사와 관련된 수능에 나왔던 혹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러한 문제를 수록해서 조금 더 익숙하게 스텝업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구성의 작문 문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작문 문제를 통해서 구문에 대한 감을 갖다가 익히고 또 작문 문제 집필까지 유도하고 있는데, 3단계라 하면 배열, 빈칸, 통문장으로서 배열 같은 경우는 단어만 주고 그 단어를 갖다가 배열을 해봄으로써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순서, 감을 익힌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빈칸을 여러 개 뚫어놓고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거기에 맞는, 즉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보셨던 그러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통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한글 문장을 주고 단어는 몇 개 안 준 채로 조건만 준 다음에 문장을 구성하는 최종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구문을 잡고 또 작문 실력까지 함양하는 그러한 식의 구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제하도록 하겠고, 수업 구성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2시간씩 3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에 3회, 2시간씩 3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별로 보시면은 들어와서 첫 15분 동안은 아이들이 테스트를 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배웠었던 그러한 교재에서 나왔던 문장을 갖다가 작문하는 테스트와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이걸로 구성되어 있고, 테스트를 보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교재를 검사하고 과제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뒤에 45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메인 렉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숙제로 했었던 이 워크북에서 나왔던 문제 중 아이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문장, 가치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60분 동안은 그 당해 시간에 배워야 할 문법적인 용어, 그리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수업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테스트를 갖고 그 미니 테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가재울고등학교의 내신 특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 믿고 맡겨주시면 아이들의 노력과 성실함에 대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